안녕하세요. 동물병원 사용설명서의 와르시입니다. 2021년의 여름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진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사람도 활동하기가 힘들지만 강아지들은 더 힘들어요. 오늘은 여름철, 특히 피서 후에 잘 걸리는 강아지의 4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열사병이에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름철마다 열사병에 걸린 아이들이 병원에 꼭 오거든요.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더위에 더 취약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땀샘이 피부에 없기 때문이에요. 몸의 열을 방출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땀을 흘리잖아요. 하지만 강아지들은 땀을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을 가쁘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두종 아이들이나 비만인 아이들한테는 특히 위험해요. 열사병은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높은 기온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산책이나 운동을 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요. 초기 증상은 헥헥거리는 거예요. 얕은 호흡을 짧고 빠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이에요.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도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게 평소보다 심하거나 오래 간다. 그러면 위험의 신호예요. 또 한 가지는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입에서 끈적끈적한 침이 흘러나오거나 하면 열사병 초기 증상이거든요. 이때는 빨리 응급처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응급처치는 물을 마시게 해주는 것과 몸에 직접 물을 뿌려주거나 해서 체온을 내려주는 거예요. 다음 증상은 구토설사. 심하면 경련이나 실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몸을 식혀주면서 병원으로 바로 데리고 가셔야 해요.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여름의 낮에는 산책이나 외출을 피하는 게 좋겠죠. 부득이하게 낮에 나가야 할 때는 뜨거운 시멘트나 아스팔트 바닥은 피하고 가능한 그늘을 이용해 주는 게 좋고요. 짧게 쉬면서 물을 자주 마시게 해주는 게 좋아요. 실내나 차 안에서도 환기가 되지 않고 열이 쌓이면 실내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생충입니다. 여름이 되면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많이 다니시죠? 요즘은 애견 동반 캠핑도 많이들 다니시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놀면 정말 좋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기생충이에요.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심장사상충도 문제지만 숲이나 풀밭에서 진드기나 벼룩에 감염되어 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진드기는 단순히 피부에 붙어 흡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러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피부 알러지 증상으로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기도 해요. 심한 경우에는 구토설사나 호흡부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돼요. 캠핑이나 산이나 들러 갈 계획이 있다. 기생충 감염이 걱정된다. 이럴 때 안전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떠나기 전날 프론트라인 같은 외부 구충제를 도포해요.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외부 구충제를 도포해요. 한 달에 한 번 바르는 게 권장되는 제품이지만 특별히 숲이나 산속으로 갈 때는 다녀오기 전후 2회에 걸쳐서 하시는 게 예방에 도움이 돼요. 두 번 발랐다고 특별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식중독이에요. 여름이 되면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주증상은 구토설사죠. 평소에 먹던 간식밖에 준 것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강아지들에게 준 간식, 강아지들이 바로 먹기도 하지만 먹다 말고 어디 숨겨두고 다시 먹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름철에는 금방 상하잖아요. 또한 여름철 산책이나 피서지에 가보면 여기저기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가 있는 경우들도 많죠. 또 외부에서 보호자님들이 음식을 먹고 제대로 치우지 않고 두었을 때 강아지들이 섭취하는 경우도 많죠. 여름철이 되면 식중독뿐만 아니라 위염, 장염, 췌장염, 이물 섭취 등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많아져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사료나 간식도 먹지 않고 남겨둔 것은 바로바로 치워주시고, 산책이나 여행 중에도 항상 강아지를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주변에 강아지가 주워 먹을 만한 것은 없는지요. 캠핑이나 여행 중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강아지들에게 이것저것 음식을 주시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번째는 물놀이 후의 질병이에요. 강아지는 다 물놀이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물에 빠뜨리면 대부분의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배양을 치긴 합니다. 하지만 수영을 해본 적이 없거나 체구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들은 수영하면서 물을 많이 먹을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오연성 폐렴이 오기도 해요. 물놀이를 하고 난 후부터 아이가 기침을 하고 숨소리가 거칠고 열이 나거나 기운이 없어 보인다면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해요. 물놀이 후에 피부질환이나 귓병이 나서 병원에 오는 아이들도 정말 많아요. 물놀이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주시지 않으면 습한 환경에서 피부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귀에 물이 들어가서 귓병에 걸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Nope. 아닙니다. 귀에 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귓병이 걸리지는 않아요.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이걸 닦아내려고 면봉으로 귀 안을 자극하는 것이 귓병을 만들죠. 귀 안쪽도 피부이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고 나면 피부가 아주 부들부들해지거든요. 이때 귀 청소를 해준다고 면봉 같은 걸로 자극을 하면 미세한 상처가 나게 되고 아이들은 간지럽고 아파서 긁고 털고 거기에 감염이 되고 귀병이 생기는 거예요. 물놀이 후에는 귀 안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바람으로 충분히 건조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름은 피서의 계절이죠. 물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여행이 많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사람도 강아지도 무더운 여름철을 집안에서만 그냥 보낼 수는 없죠. 즐겁게 여행을 다녀온 후에 강아지들이 아프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즐거운 여행 후에 동물병원에 내원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 동물병원 사용 설명서에 마비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